자,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곱셈 첫 시간에 저희가 4단계 1호 부분을 교육을 할 때 거기 곱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부분을 다 하고 조금씩 지금 차근차근히 다시 또 곱셈 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이 곱셈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연산의 성취 기준에 지난 시간에도 곱셈의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첫 수업을 듣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흐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에서 우리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요.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부분은 두 자릿수 곱셈 부분에 교육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연산 성취 기준에서 이제 오늘 들어갈 4단계 3호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 부분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양의 등분할을 통해서 분수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사실 분수의 개념 부분이 우리 아리수 교재에 3단계 6호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뒤에 교육을 하고요. 오늘 덧셈과 뺄셈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의 등분할을 통해서 분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단위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그리고 단위 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곱셈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단계 3호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1보다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경우를 통해서 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분수가 탄생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한 다음에 분수를 도입할 때 분모와 분자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얘기할 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분수와 오늘 할 부분인데요.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소수 부분은 다음이라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곱셈은 지난 시간에 계통적으로 다 설명을 해서요. 분수 부분만 어떤 흐름으로 초등교육 과정의 흐름이 전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학년 때 분수가 처음 나와요. 자, 3학년 1학기에 6단원에 분수와 소수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분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분수의 개념이 아까 전체 부분 똑같이 등분할하는 거. 두 개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한 개, 2분의 1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3학년 2학기 때 이제 4단원의 분수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분수의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양의 등분할하고는 조금 다른 또 분수 개념입니다. 자, 분수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는데요. 여기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수의 개념은 이산양에서의 분수의 개념이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12의 6분의 1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5학년 때는 뭐 분수의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12 곱하기 6분의 1, 뭐 선행을 한 친구들은 막 곱해가지고 막 풀기는 한데 3학년 때는 분수의 곱셈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분수의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분수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 오늘 할 부분입니다. 4단계 3호 교재의 내용이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5학년 1학기에 이제 5단원에서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이 이제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덧셈과 뺄셈, 통분이 요구가 되죠. 그리고 5학년 2학기에 2단원에 이제 곱셈, 6학년 때 나눗셈 이렇게 해서 분수 부분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렇게 계열성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단계 3호 교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3호 교재는 곱셈 부분인데요. 1주차 부분과 2주차 부분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예요. 그런데 2주차는 올림이 있는 정말 아이들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수 모형으로 개념에 입각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주차와 4주차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3주차 부분은 두 자릿수 곱하는 게 몇십이에요. 1주차에서도 두 자릿수가 몇십이고요.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 부분이 또 아이들이 힘든 부분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로끝 퍼즐 해서 3단계 3호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주차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1주차 부분은 제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2 곱하기 2. 자, 2를 동수두가 두 번 더해가지고 4. 자, 이 개념을 뭐 곱셈 구구에서도 배웠고 동수두가의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 곱하기 2. 자, 이것은 20을 두 번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2는 20을 두 번 더해서 40. 자, 그랬더니 곱해지는 수는 똑같이 곱하기 곱하기 2 똑같은데 앞에 곱한 수가 2가 20이 되었어요. 10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값이 또 10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규칙성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20 곱하기 이제 20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건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얘를 찾아볼 거예요. 자, 20에다가 똑같이 20에다가 2를 곱한 거는 4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2가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늘어났어요. 20, 10배가 늘어났더니 앞에서 봤던 대로 결과값도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0의 10배, 4배. 이렇게 해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살펴봤더니 몇십 곱하기 몇십을 했더니 앞에 있는 두 자릿수에다가 여기 0을 떼고 숫자를 곱한 다음에 10배를 해준 계산 결과값과 같더라 해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0을 떼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0의 개수만큼 이렇게 붙여주는 계산 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2 곱하기 2, 20 곱하기 2, 20 곱하기 2, 20 곱하기 20 이것을 이렇게 수 모형으로 나타내보고요. 결과가 곱해진 수가 10배가 증가하니까 결과도 10배가 증가하고 또 여기서도 곱해진 수가 10배가 증가하니까 결과값도 10배가 증가하더라.
라는 규칙성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게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게임은요. 자, 몇십을 곱하는 거라서 저희 이제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윈도우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윈도우 카드가 곱하기 20짜리가 있고요. 곱하기 50짜리가 있어요. 자, 셀렉트 카드를 준비하셔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한 자리 수인 거에다가 위에 올려놓고 곱하기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54 곱하기 20.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규칙을 이용해서 20은 2의 10배잖아요. 그래서 0을 떼고 54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50을 2배, 4를 2배, 100 더하기 8은 108. 거기에다가 10배, 1080.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게임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0을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셀렉트 카드로 게임을 하셔도 좋지만 그 수 주사위가 있으시면요. 자, 수 주사위를 던져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금의 액션을 좀 넣어가지고요. 숫자가 큰 게임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뭐 요렇게 너무 쉬운 숫자가 나왔네요. 11 곱하기 20 이렇게 액션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 자, 41 곱하기 20 41을 2배 한 다음에 10배 하는 거 계산. 그런데 암산이 되는 조금 수적으로 빠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암산이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이나 옆에 보드판을 두고 적으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20이 충분히 익숙이 되셨다면 이제 50 윈도우 카드로 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배를 곱하는 거는 쉬워요. 곱하기 2를 해도 2배를 하면 되고 아니면 41 곱하기 2는 41 더하기 41 동수 누가 개념으로 81 이렇게 해도 조금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암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50으로 조금 넘어가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암산을 하는 걸. 그래서 연습장과 보드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 50은 41을 5배를 해서 10배를 곱해도 되겠지만 50이라는 숫자가 100 나누기 2 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41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계산 결과값도 같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100을 곱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도 나누기를 일단 물론 좀 할 줄 아는 친구여야 되겠죠. 나누기 2를 해서 계산 결과가 같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 감각을 익히는데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된 이제 목표수 만드는 게임을 저는 조금 자주 진행을 하거든요. 애들이 계산하는 부분을 조금 힘들어해서 그래서 제가 좀 잘 이용하는 부분의 보드게임이 파라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라오 코드는 4층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목표수를 만드는 거예요. 주사위 3개를 던져가지고 목표수를 만드는 건데 그 주사위 3개 중에서 2개는 반드시 이용해서 목표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파라오 코드에 있는 칩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 파라오 코드에 2자리 숫자들이 막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칩들을 이용하셔서 또 뭐 15 곱하기 20, 뭐 10 곱하기 20, 14 곱하기 20, 뭐 이렇게 문제를 이용해서 게임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푼 친구들한테는 동전칩으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교재에서도 문제 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4 곱하기 2. 4를 2배를 했더니 8.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40을 2배 했더니 80. 그리고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40을 20배. 그러면 0을 떼고 자 40을 2배 한 것에 10배, 8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0을 떼고 세로셈을 계산할 때도 21을 3배 먼저 한 다음에 63 거기에 10배 해서 630.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자릿수 곱하기 몇십을 곱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여기 활동으로 하고 영상으로 익힌 부분은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0을 떼고 30을 3배 한 다음에 10배, 30을 2배 한 다음에 10배 해서 여기는 연습하는 부분이고요. 자, 사고 확장하기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고 확장하기에는 5장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올바른 식이 되도록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1과 2와 3과 4와 5. 자, 이 5개 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릿수 곱하기 4를 했더니 이 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수 두 자릿수를 4배를 해서 이 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얘를 거듭 4번을 더해서 이 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는 숫자가 제일 커질 거예요. 자, 제일 커질 건데 여기에 만약에 1, 2, 3, 4 중에 4는 썼으니까요. 뭐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5가 온다면 20을 4배만 해도 8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될 수 있는 후보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림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를 기준으로 4의 배수로 나머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큰 수가 와야 되는데요. 10을 4배를 하면 벌써 4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의 자리 숫자는 3, 2 이런 거 못 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추리해서 어림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2하고 3이 남았는데요. 13을 4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12를 4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하셔서 여기 13 곱하기 4를 하면 3, 4, 12 하셔서 추리해서 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2번을 한번 보시면요. 0과 1과 2 그리고 5, 6 이렇게 5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두 자릿수가 네모 2 곱하기 자, 어떤 한 자릿수를 해서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맨 앞에 0은 올 수 없잖아요. 0은 올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1이 온다면 10에다가 곱해서 자, 어떤 수를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20 뭐가 된다면은 또 몇 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큰 수 뒤에 더 큰 수가 되면 숫자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이 오고요. 10몇
그리고 1을 곱해가지고 끝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큰 수가 와야 되는데 5나 6이 여기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0은 요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0이 끝쪽에 가야 되는데 2랑 곱해서 0을 만드는 수 5를 집어넣으셔서 추측하셔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조금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이 수도 넣어보고 저 수도 넣어보고 좀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데 수 감각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그 횟수가 조금 줄어들겠지요. 하면서 조금 논리적 사고를 키워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0, 1, 4, 5, 7. 자, 이렇게 5가지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해서 7, 네모 0. 끝을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0은 벌써 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과 4와 5와 7을 이용해서 1의 자리를끼리 곱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1의 자리끼리 곱해서 0을 만들어야 되면 그 조합이 1, 7, 4, 5, 1, 5, 5, 7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 5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4와 5인데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7하고 1이 남는데 여기 7이 들어오면 제일 큰 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더 커지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추측 여기는 반드시 7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4와 5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14 곱하기 5가 70이 되죠. 15 곱하기 4는 60이 되죠. 이렇게 어림을 이용해서 이제 요 빈칸을 채워나가는 조금 아이들한테는 조금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많이 연습하시면 아이들도 사고력이 증가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힘이 생기겠지요.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세 개의 수를 이용해서 푸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빈 곳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2하고 3하고 4를 더해도 2하고 4하고 3을 더해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겠죠. 2 더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어차피 그 계산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를 할 건데 이 값이 큰 값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두 자릿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가 2잖아요. 그래서 여기 2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3과 4를 이용해서 큰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3 빼기 2. 자, 곱하기는 자, 이 문제는 사고력 문제에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부분인데요. 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데 자, 큰 수를 앞에 큰 수를 많은 배를 하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서. 그러면 3과 4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30 곱하기 4나 40 곱하기 3이나 결과는 120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두 자릿수에서 뒤에 있는 이 수가 더 크다면 뒤에 1의 자리도 이만큼 더 많은 배가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더 커야 더 큰 곱셈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가고 남아있는 2를 해서 이 세 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3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은 유형이라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